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세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홍해가 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홍해 항로까지 막히면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동서 송유관을 이용해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양부항으로 보낸 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거쳐 아시아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약 460만 배럴의 수출량을 유지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하루 730만 배럴보다는 줄었지만 홍해 항로마저 이용하지 못했다면 감소폭은 훨씬 컸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홍해의 남쪽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 사이에 유지되던 휴전 체제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육상 충돌이 해상 운송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14일 사우디가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석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아직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직접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충돌이 확대되면 선박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과 군함을 공격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민간 선박 공격은 중단됐지만 휴전이 무너지면서 해상 안보도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동시에 장기간 봉쇄되거나 사우디 송유관과 항만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각국의 전략 비축유도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히면 국제 유가뿐 아니라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 제조업 생산비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곧바로 전면전에 나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나 공항에 이란 항공기를 다시 착륙시키며 사우디의 대응을 시험하고 이를 협상력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해의 긴장은 단순한 예멘 내전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전 세계 에너지 가격과 물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보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7월 16일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세 번째 에볼라 유행이 과거의 발병 사례를 뛰어넘는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생이 공식 선포된 지 불과 2달 만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사태는 세계 역사상 기록된 에볼라 유행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됐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누적 감염자는 2,344명, 사망자는 최소 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37명이 숨져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인 16일에는 확진자 2,181명, 사망자 864명이었지만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치크웨 이에크웨아주 WHO 보건위기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것은 마치 불길과 같다. 불길의 중심에 불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고 동시에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볼라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형 에볼라입니다. 기존에 주로 발생했던 자이르형보다 체내 증식 속도가 느려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자가 초기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가족이나 이웃과 접촉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이어갈 위험이 큰 것입니다. 반면 폐혈성 쇼크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WHO는 조기에 치료받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머물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생존 가능성이 3배에서 4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는 추정률은 66.9%까지 떨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이투리주에서는 의료시설과 구호팀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12차례 발생해
방역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진 최소 36명이 감염돼 숨진 데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의료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구호 요원도 확진 판정을 받고 독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미국인 7명은 케냐의 미군 기지 내 격리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의 이번 경고는 민주콩고 의료체계가 비상단계에 진입했다는 적색 경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기 검사와 치료, 의료진 보호, 접촉자 추적, 치안 확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력 지원과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항과 화폐, 여권, 군함과 국립공원 이용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통령 기념 사업을 넘어 국가의 공공자산과 제도 전반이 이른바 트럼프 브랜드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간 1달러 금색 주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자유,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또 새로 발행되는 연방 지폐에는 재무장관 서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갑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미국 지폐에 인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생존 인물을 화폐에 넣지 않아온 미국의 전통에 벗어나는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국제공항은 지난 7월 9일부터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항공권과 수화물에 사용되는 공항 코드도 8월 18일부터 PBI에서 DJT로 변경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서명이 담긴 건국 250주년 기념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미국 정부에 $200만 기부하면 신속한 이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 트럼프 계좌와 의약품 할인 사이트 트럼프 RX도 출범했습니다. 군사, 문화, 여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대형 전투함 분류를 트럼프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함께 실렸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건물에도 트럼프 이름이 추가됐지만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이름을 붙인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지지자들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화폐와 공공기관, 군사자산이 특정 정치인의 개인 홍보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통치자의 초상을 주화와 공공건축물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모습이 고대 로마 황제들의 권력 과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부유층의 일본 쇼핑 목록이 밥솥과 화장품에서 토지와 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느슨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면서 일본 부동산이 중국 자산가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매체 도요 게이자이는 부동산 전문가 마키노 도모히로의 칼럼을 통해 중국인들의 관심이 소비재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산 전자제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이른바 폭풍 쇼핑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자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일본 화장품도 중국 내 면세점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위스키와 사케, 식품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고 일부 부유층은 쇼핑을 넘어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이 일본 부동산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주거용 토지도 일반적으로 최장 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됩니다. 토지 자체는 국가나 집단의 소유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공동주택 소유 비율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규제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매체는 현재의 일본을 엔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박앤세일이 된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도 약 90만 명에 달해
언어와 생활, 투자 정보를 얻기 쉽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성 역시 중국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일본만 중국인에게 사실상 제한 없이 부동산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중요 기반시설 주변과 국경, 섬 지역의 토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상대국이 일본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만큼만 허용하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의 일본 부동산 매입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토지 소유권과 국가 안보, 외국인 규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